병원TV 열린 내분비내사 내과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 김병준. 김유미입니다. 교수님,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 네, 이메일과 그리고 저희 외래 시간에 많은 외래 환자분들께서 질문지를 통해서 궁금한 것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중에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기나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일반 분들도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기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단 거를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되게 우리가 정상 사람이라 그러면은 단 걸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에 단 것을 잘 저장하고 혈당이 오르지 않게끔 인슐린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 거를 한 번에 먹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문제는 단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자꾸 늡니다. 그래서 비만이 생겨버리면은 인슐린이 자기 작용을 자꾸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은 당분을 다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당분이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분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됐는데도 여전히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은 당뇨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단 것만 많이 먹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 단 거를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기고 오래되면은 생길 수는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이거 당뇨 증상인가요? 그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전번 1편에서도 당뇨라는 거를 처음에 발견한 게 소변에 당분이 많이 나와서 개미가 이렇게 모이는 것 때문에 소변으로 당분이 빠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되게 단 거를 많이 먹어서 당분이 빠져나온다고 거품이 일지는 않는데, 당뇨병 환자가 된 경우에 초기에 단백뇨라고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단백뇨가 생기면서 거품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당뇨병이 아닌 경우에도 단백뇨가 나올 때는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그럼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뇨가 나온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건 아니고, 단백뇨가 나오는 게 일시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콩팥에 질환이 있느냐, 혹시 내가 모르던 당뇨병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님이 당뇨인데 저도 나이 들면은 당뇨병이 생긴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은 가족력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유전적인 질환과 가족력은 조금 다릅니다. 유전적인 질환은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서 내가 당뇨병이 되는 거고, 가족력은 가족끼리의 생활 패턴, 생활 습관, 음식을 먹는 습관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간단히 이런 얘기 한다고 또 환자분들이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아빠 엄마가 약간 좀 뚱뚱하면은 애들도 좀 뚱뚱하죠. 또 하나, 아버지 어머니가 야식을 좋아하면은 거기서 같이 야식을 먹었던 애들도 야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모 중에 한 명이 당뇨병에 있으면은 자제분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되게 20%에서 30%가 당뇨병이 온다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당뇨병이 있다고 치면은 50%까지 당뇨병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 형제 중에 당뇨병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도 혹시? 라고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고, 당뇨병을 선별할 때 그렇게 가족이나 형제 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꼭 검사해 볼 것을 권장하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당뇨병의 치료 중에서 인슐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낯섭니다, 교수님. 인슐린. 아마 저희가 이제 인슐린을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제거해주는 물질 또는 제거해주는 호르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인슐린을 당연히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덜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 치료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인슐린을 얘기 드리기 전에 아마 약제를 먼저 얘기 드려야 되겠는데, 대부분의 당뇨병의 약제들은 인슐린을 잘 쓰이게 도와주는, 인슐린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좀 적게 분비가 되니까 조금 더 잘 분비되라고 부추겨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일형 당뇨병 환자는 아직은 인슐린을 맞기보다는 이 두 가지, 인슐린이 잘 쓰이게 하거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제를 가지고 인슐린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면 조절이 잘 되겠죠. 물론 체중을 빼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하지만은 당뇨병이 오래되거나 또는 일형 당뇨병 전번에 얘기 드린 대로 인슐린이 없는 경우에는 인슐린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사를 통해서, 다른 건 먹는 약인데 주사제를 통해서 맞게 되는데, 인슐린이 환자분들이 느끼는 것만큼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당뇨병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단지 주사를 맞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는 주사를 맞는 걸 남한테 보여주면은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안 하시는데,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약제가 인슐린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편을 보고 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3가지를 뽑아서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그리고 당뇨병의 치료 중에서 인슐린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삭센다라는 약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궁금하시거나 또 알고 싶으신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